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서천 화재 현장 동행 이후 엿새 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찬을 겸한 160분 가까운 회동에서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협력하자는 뜻을 다졌는데요. 최근 불거진 당정 갈등을 불식시키려는 자리로도 보입니다. 2시간에 걸친 오찬과 37분간의 차담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는 민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국회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경률 비대위원장 사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으로 한 위원장의 사퇴론이 나올 정도로 당정 사이 갈등이 불거졌던 상황. 당정이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오찬을 함께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의나 당정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 이야기는 없었다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과제 앞에 당정이 원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당정 갈등이 불거진 지 8일 만 서천 화재 현장 깜짝 동행과 대통령 전용 열차 동승으로 갈등 봉합을 시도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번 오찬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를 위한 추가 노력으로 여겨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은 늘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까지 치달았던 당정 갈등을 서천 만남으로 임시 봉합한 데 이어 당정 관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듯한 모습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표하며 명품백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 또 한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윤심과의 마찰을 얼마나 파열음 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가 향후 당정 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예년 총선과 달리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제의 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참사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별법 대신 피해 지원책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없는 지원은 바라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 서울청사 철문을 붙잡으며 오열합니다.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에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정부 청사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되고 거리에 주저앉아 힘없이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은 다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 모여 진상규명 없는 지원은 바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특별법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특종이라든가 4.16 참사 조사위원회 다 있었던 권한입니다. 새삼스럽게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 영장주의 위반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피해종합 대책 수립 참여 여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와 협의할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호소해볼 생각이며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엔 독소 조항이 담겼다며 야당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시점은 이르면 총선 전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로 예상되는데요. 국회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수사 사실은 왜 구단에 알리지 않으셨나요? 정치와 경제 영역의 부패 지표가 나빠진 것이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범여권 후보자들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이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직접 고발장을 보낸 게 맞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같은 당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달려있던 손준성 보냄 표시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와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산과 수집에 관여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발 대상 중 한 명인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 개인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고발장 전달만으로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손 검사장은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공장 건물 내부로 들어갔던 소방관 2명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는데 안타깝게도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장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건물 외벽 곳곳이 불에 그을리고 뜨거운 불길에 철골 구조의 건물이 녹아 주저앉았습니다. 경북 문경 신기동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커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외부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청으로 연소 확대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화재 진압 도중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불이 나는 지점과 인명 검색을 위해 건물 3층에 들어갔던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4명이 한조로 활동했는데 불길이 급격히 확산하자 2명이 미처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은 뒤 소방대원들을 집중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조대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어 4시간 뒤인 3시 54분쯤 첫 발견 장소에서 5m에서 7m쯤 떨어진 곳에서 남은 대원 1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건물이 무너지면서 2층 높이까지 내려앉은 3층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구조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구조물 아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과 구조의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친 대로 경찰과 국가수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여야 대표도 일제히 경북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2명의 젊은 소방관이 진화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화재 현장을 찾은 건데요. 이들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가 난 화재 현장을 둘러보며 한 목소리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024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인데요.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2.4%에서 8월 3.4%로 반등한 이후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다 6개월 만에 2%대로 복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과 에너지 재외 지수의 상승폭은 2.5%였습니다.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 지수는 지난달 3.4% 올랐습니다. 신선 채소, 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는 14.4% 급등했습니다. 농산물은 15.4% 올라 2달 연속 15%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2.6% 올랐습니다. 집값은 0.2% 하락했지만 공공서비스가 2.2%, 개인 서비스는 3.5% 각각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감소 추세에 있지만 당분간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국제 유가 불안에 2, 3월에는 물가가 다시 3%대로 상승할 수 있다며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하고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을 8천 톤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의 정비 방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날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